여보세요? 예, 예, 접니다. 아, 예.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님이시죠? 예, 예, 아, 예. 그, 오늘이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오전 예, 9시 43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네, 예. 어제 그저께 KBS 공영노동조합에서 또 성명서를 발표했더군요. 예, 예. 예. 제목은 흥진호 북한 억류 사건 진실을 밝혀라인데요. 예, 이번에 그 사건에 대한 언론의 어떤 그 보도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건, 또 흥진호 사건에 대한 보도, 뭐, 이런 문제를, 언론사에서 보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자협회라든지, 이 PD협회, 뭐, 이런 언론사의 기자들,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이런 견해를 내지 않고 또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거의 침묵을 하거나 또는 거의 보도를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회견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명서를 내게 되면 사내에서 이 발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내 외에도 어디 나가는 경로가 있는 건가요? 예, 이런 분은 성명서는 주로 이제 저희가 사내 안에 네.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게시를 하는데 뭐 잘 네네. 아시다시피 요즘은 SNS가 발달돼 있고 네. 통신이 이제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도 많이 나가는데 저희는 뭐 이 성명서를 단지 이 사내 KBS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만 촉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전체에 이 황진호 사건 같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미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황진호 보고자비 어선으로서 동해안 쪽에서 이제 출항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 통신이 21일쯤인가요? 이제 두절됐고 그다음에 22일 날 거기 해경에서 이제 청와대와 이런 상황 전파를 다 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어선이 동해안 쪽에서 연락이 두절됐고 발견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수색을 하고 있고 인근 중국 또 러시아, 뭐 일본 나라까지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북한 쪽에서 발표하기를 홍진호가 그동안 북한 쪽에서 북한 수역을 침범해서 납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돌려준다 하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진호가 납포되고 난 뒤에 뭐 납포인지 납치인지 하여튼 납포되고 난 뒤 한 일주일 정도 우리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도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국민 7명과 베트남인 3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선원이 탄 이 배가 동해상에서 말하자면 실종이 됐고 한 일주일 후에 북한에서 우리가 그동안 납포를 했고 조사를 해서 돌려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몰랐다는 거죠. 보통 한 사람이 탄 배가 어디 실종이 돼도 뭐 그 전국에 신고를 해서 뉴스가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10명이 탄 배가 그것도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 부근에서 실종이 됐다. 중대한 뉴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보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진호 사건을 바라보는 큰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하나는 이 홍진호가, 이 납치되고 또는 납포되고, 송환될 때까지의 과정이 석연치 않고 이상하다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둘째는 그 과정에 왜 대한민국 언론은 이 홍진호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건과 그 보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어떤 그 보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죠? 그래서 이제 모든 추측이 가능한 것은 그래서 지금 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홍진호의 당초에 거기 어선이 아니었더라.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볼 때 그 배에서
이제 내리는 사람들, 북한에서 이제 말하자면 송환을 해서 내리는 사람들 약간 그 비유를 봤는데, 그림을 봤는데, 비교적 건장한 젊은이로 보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차거나 모자를 쓰고 있었고, 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것처럼 이 보고잡이 어선은 선원들이 대개 50대 이상, 60대 뭐 그런 그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 일주일 가량 응유됐다가 풀려났으면은 그동안에 언론들이 뭐 가족을 만난다거나 집에 찾아가서 뭐 어땠다거나 그동안에 무슨 말을 하고 갔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뭐였다 뭐 이런저런 그동안 보도 관례를 보면 굉장하게 인터뷰를 많이 하고 또 매 시간마다 속보를 하고 당국에서는 뭘 발표를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 하나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올 때의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뭐 선원들 인터뷰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뭐 이런저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한간에서 나누고 있는 설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보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이 루머 같은 게 떠도는 거죠. 이게 뭐 이상하다. 이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북한의 공작원들인 것 같아. 또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올라갈 때 보고자비하는 요원들이 아니고 선원들이 아니고 뭔가 북한에 뭘 전달하러 간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뭐 폭결하겠다고 이제 강한 의지를 발표한 그 다음 날에 우리 정부는 그 800만 달러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진호라는 배를 이용해서 그 배에 달러를 싣고 갖다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설. 그다음에 내려올 때 거기에 뭔가 큰 무기를 싣고 왔다. 뭐 이런 설.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이런 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어마하게 지금 많은 그 루머들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그 어선 있지 않습니까? 흥진호. 네네. 흥진호가 정말 우리나라 어선 맞는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이 어선이 우리나라한테 맞는가 할 정도로 예. 방금 질문하신 정도로 나오는 것 같으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부 당국이 발표한 대로 맞나? 사실 홍준호가 우리나라 어선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당국이 발표한 대로 가는 거 외에는 없고 지금 언론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깊고 또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것도 가공할 만한 수소 탄을 개발했다고 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쪽에 우리 어선이 피랍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있었고 이 어선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 보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북한으로 우리 어선이 들락날락한다. 그건 몰랐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국정조사장에서도 이거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있던 송영국 국방부 장관 또 뭐 해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들이 이런 그 소식을 언제 알았냐. 그러니까 송영국 국방부 장관하고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하하, 사실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첫째 22일 날이 해경에서 청와대 등등에서 알렸다는 거죠. 그러면 국감은 그 뒤에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 그 중대한 우리 자국민이 포함된 어선들이 북한에 피랍이 돼서 또는 납포가 돼서 갔는데도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 이건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알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러면 정보 유통에서 배제가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네, 위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보를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건 큰 문제죠, 사실은.
그리고 그 문제는, 이 주무 장관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프로야구 시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시구를 하고 또 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그 치킨을 먹는 장면들이 이제 보이는데, 사실 그때도 우리 어선이 거기서 피라베에 있던, 납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아, 시점이. 그 시점이요? 그럼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자국민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를 떠나서 저 밑에 지방에 내려가서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고 뭐 이런 그 상황이 있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안보를 총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문제 안보에 대한 구멍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그랬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몰랐다면 더욱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척에 지금 핵을 두고 위협을 하고 있고 불바다를 만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면 심각한 거고, 이걸 이제 거꾸로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자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은 그 출범한 지 4개월, 5개월, 6개월 뭐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 또는 우리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그 경제적인 대책 이런 것보다는 지금 과거 정권 청소하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 즉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이나 되는 그 젊은 또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장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우리 언론들이 보여주는 상황을 하고 지금 이 7명, 10명이죠. 10명, 예. 이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건 세월호 때는 사건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눈을 뜨고도 손을 못 댔는 게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가는데 거기 뭐 접근할 수 있는 뭐 육지도 아니고 또 장비를 그렇게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생중계로 그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건 사고였고, 이게 이제 북한에 억류됐거는 이거는 사고라기보다 사건인데요. 억류돼 있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그런데 언론들은 과거에 세월호 때는 그 7시간, 그 배가 침몰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시간, 7시간을 뭐 했나 해서 굉장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언론들은 흔히 마녀 사냥한다는 듯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구술을 했네. 인신공양설이다. 하여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저런 그 설들을 굉장히 많이 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대통령이 누구랑 미래를 절겠다는 둥, 수술을 했다는 둥,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근데 요거는 7시간이 아니라 7일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기사 한 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비슷한 사안을 놓고 어떤 사건과 또는 사고를 대하는 그 잣대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언론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언론들에 대한 불신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보의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제도권에 있는 신문과 방송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 국민들은 말하자면 그 밑에 있는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이제 그 소스를 가지고 정보를 유통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SNS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막 유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런 설들이 막 유통이 되고, 또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라든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이제 불신하게 됩니다. 이건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뭐 검열과 통제가 심했던 때에 신문 방송을 안 믿었고 안 받고 하는 거와 상황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언론이 통제됐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지금 좌파 정권에게 불리한 정보를 또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어찌됐든 지금 언론은 굉장하게 비정상적이고 이상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언론 자체 보도 내용을 믿지 않을 뿐더러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KBS는 이번 흥진호 사건에 대한 그 뉴스 보도를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또 검색을 또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요 메인 뉴스 9시 뉴스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며칠째를 제가 검색을 계속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지금 파업이라 뉴스가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파업 중에도 주요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 주요 뉴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최고의 뉴스는 국정원에서 관련된 기사예요. 뭐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국정원 특수활동 경비를 지원했다, 이런 내용을 톱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국가 안위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걸 적절하게 활용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건데, 그 말하자면 적성국가에 우리나라 국민 7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일주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요? 뭐 하고 있다는 거요? 그죠? 네네. 도대체가 국정원은 뭐 하는 조직이길래 이런 중대한 본인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계속해서 뭐 방송사 블랙리스트 장악에 뭐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네. 또 국정원 직원이 그 앞에 청와대 그 비서관들에게 뭐 특수활동 경비를 줬네. 뭐 이런 과거 청산, 말하자면 이른바 과거 적폐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게 이 국정원이 할 본인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서도 내놓고 있는 뭐 적폐나 과거라는 게 말이 적폐지 사실은 보수입니다. 그 적폐라는 말 앞에 보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 아니고 보수 청산. 또 그 앞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 또 넘어서 이명박 정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불합리하고 잘못된 과거를 잡는 거는 좀 올바른 일인데, 그거를 타겟을 정해서 특수한 기간에 특수한 정권에만 일어난 일을 겨냥해서 한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 되고 그건 반드시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주변 이 사강들이 전부 다 굴기를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나라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좌파 우파 싸움질, 총질, 내부 분열, 전직 대통령 탄핵, 구속,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내부의 싸움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은 저는 언론인으로서 또 기자로서 볼 때 이건 구한말에 우리가 가졌던 위기감 이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 정부 당국이나 이런 태도를 볼 때는 너무나 안이하고, 그리고 현실 그 인식이나 시대 인식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저 나와 상대, 나와 적에 대한 편 가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말하자면 과거에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붕당 정치 또는 세도 정치, 사색 당파의 노론소론, 뭐 이런 싸움 외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열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수 청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잠시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때인가 언제 얘기했던 보수를 불태우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하는 모든 행태들이 전방위적으로. 예, 그럼 그걸, 그 말은 보수를 불태워야겠다는 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아마 이해찬 전 총리였던가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엄연하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좌파 정권은 만약에 이 보수를 부정한다거나 보수를 괴멸시킨다거나 뭐 이를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정책을 한다면 그는 심각하고 매우 중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소멸되거나 괴멸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눌러도 그 가치는 살아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보수를 괴멸하거나 청소하거나 뭐 적폐청산하는 이름으로 뭘 보복한다거나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또는 그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서 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될 때인데 이 상대를 전부 다 어떻게 뭐 발목을 잡고 묶어 놓겠다.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지지로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거의 60%가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말대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지 어떻게 40%의 대통령이 되어서 40%의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로 이렇게 포장을 하겠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경제 정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진보 좌파 사회주의 정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사드 문제, 뭐 북한 핵 문제 가지고 지금 친중국으로 기울었다. 말하자면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 이른바 이제 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사드는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또 뭐 MD 체제는 구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그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정부에서 먼저 이렇게 선언적으로 명시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외교 정책에 에서 엄연한 한 축인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제가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굉장히 불쾌하죠. 지금 내일 모레면 한국 갈 텐데 가기 전에 네. 먼저 저기서 중국의 기원은 그동안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6.25 한국 전쟁 때 한 5만여 명의 미국 사람들이 다치고 죽거나 했고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줬던 미국이었는데 그리고 미국같이 이렇게 큰 나라가 한국처럼 조그마한 나라고 안보 동맹을 맺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이스라엘도 빼놓고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그 오늘날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해줬던 나라를 지키게 해줬던 그래서 한국이 분단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없이 지금 60년 70년 동안 오게 해줬던 이 상황인데 어, 그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프렌들리한 그런 그 발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기서 느끼는 뭐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정권은 뭔가 제가 언론인으로서 볼 때도 운영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오. 매 주말마다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또 뭐 대한문 앞에서 어디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포용도 하고, 그리고 그 보수 쪽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자 해야 될 텐데, 한쪽 방향으로만 몰고 가고, 한쪽 방향으로만 쳐다보고 간다. 이건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 흥진호와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설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흥진호가 과연 우리나라 배인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일전에 초기에 그 보도됐던 그 내용에 보면은 흥진호 가족들이 흥진호 선원들로부터 그 연락을 아직 못 받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이 잠깐 나온 화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이 그 인터뷰하는 게 요 흥진호와 관련해서 나온 인터뷰인가요? 아니면은 그 과거에 다른 그 피랍됐던 그 선원들 가족들의 화면일까요? 그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홍진호와 관련해서 그 어떤 가족의 인터뷰를 듣거나 보지 못했어요. 아, 검색을 그렇습니까? 해봐도 예, 보이지 않고 아, 좀 이상한 게 약간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정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그 배가 홍진호가 맞나? 우리나라 어선이 맞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어부가 맞나? 과연 북한에 납북이 됐거나 억류가 됐었던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이상한 뭐 임무를 수행하다가 뭐가 어기자기 나서 지금 알려진 것인가 이런 추측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배가 21일 날 이제 이 그 피랍이 돼서 21일 날 해군에서 이제 이건 지금 피랍됐고 연락이 안 두절됐다고 이제 이 상황을 알렸는데 22일 날
선주는 이 선언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우리 해경에 뭐 알려왔다 그래요.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21일 날 이미 북한 당국 측에 억류돼 있었는데 22일 날 선언과 통화를 했는데 뭐 조업을 잘하고 있고 이상이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당국은 빨리 사실 이건 팩트는 간단해요. 뭐 금방 조사하면 그 경위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국민들이 보는 생중계를 하는 자리에서 이분들 어선들 선원들 다 나오시게 해서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변을 하게 하고 그동안 행적과 왜 연락이 안 됐으며 그동안 북한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았고 지금 입고 있는 또 착용하고 있는 뭐 의복이나 의상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다음 자기들이 그 활동한 시간대별 그런 거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하는 것이 뭐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 다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그, 또, 추가적인 그 설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그, 정말로 우리나라, 어선이 납북이 돼가지고, 피랍이 돼가지고, 원래 그 고기잡이 선원들은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실정이. 네네. 예, 그런데 그 어부들은 지금 북한에 억류가 돼 있고, 대신에 젊은 북한 요원들을 이쪽으로 선원인 것처럼 이렇게 내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것도 좀 그럴듯한 그 설이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면 뭐 그런 설들은 그야말로 과거에 보면 억척 뭐 지어내기 뭐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좀 많았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네. 지금 이 선주 또 이 배에 대한 정보, 선원에 대한 정보 전혀 없어요. 알려진 것도 없고. 근데 이 아, 그럼 사람들이 예, 매우 어, 수상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왜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뭐 어제 국감 때인가 보니까 또 이 선원들이 대부분이 주소지가 뭐 제주로 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 제주도도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